지난 시간까지 다각형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새로운 평면 도형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부채꼴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 빈칸도 채워놓고 또 함께 읽어보면서 그 정의와 개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원이란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점들의 모임. 여기서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고, 일정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원의 중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쭉 연결하면 우리는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원 위에 이제 두 점 A와 B는 원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여기를 딱딱 끊는다면, 그때 요 원의 각각의 두 부분, 요렇게 생긴 아이랑, 요렇게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요 부분을 우리는 원의 호라고 해요. 한마디로, 호는 원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호를 어떻게 표현하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라고 하는 거는 두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한 부분은 이렇게 짧은 호가 있을 거고, 이렇게 긴 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긴 쪽의 호를 이야기할 때는 요 양 끝점 A와 B 사이에 임의의 한 점 C를 추가해서 이렇게 호 ACB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는 뭐다? 원의 일부분이다. 그 다음에 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원 위에 두 점 AB가 있어요. 이 AB를 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면 호 AB가 되는데, 이 두 점 AB를 선분으로 연결한다면 이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합니다. 이 빈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 위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른다? 현 AB라 부른다. 그러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뭐일까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곧 원의 지름이 어느 원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곧 지름은 현의 하나의 종류고 가장 긴 현이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선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이 할은 어떤 할이냐? 우리가 분할할 때 할입니다. 원을 분할하는, 원을 두 개로 가르는 직선이라는 의미에서 할선이라고 불러요. 원 위에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현이 될 거고, 원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얘는 할선이라고 합니다. 원을 요 큰 부분과 여기 작은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선을 우리는 할선,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공부할 겁니다. 이제 부채꼴 중심각. 먼저 부채꼴 AOB. 먼저 빈칸을 채워 넣어보도록 하죠. 원 O에서 이런 원이 있습니다. 두 반지름 OA, OB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채 모양이 있습니다. OA, OB. 원의 반지름과 호 AB.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채꼴.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요 두 점 A, B와 원의 중심과 이루고 있는 각 AOB 있죠. 요 아이를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하고, 또는 요 호 AB의 중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칸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부채꼴 중심각에는 항상 주인이 있다는 것. AOB의 중심각. 또는 이 중심각을 호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호 AB의 중심각, 이 중심각의 소유권은 호와 부채꼴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호의 길이에 의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결정되고, 부채꼴이 어떤 부채꼴이냐에 따라서 중심각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꼴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말 그대로 화살을 쏘는 활 있죠. 그 활의 모양이기 때문에 활꼴이라고 합니다. 빈칸을 넣어 볼게요.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현 CD. 요 현 CD, 요 선분이죠. 그 다음에 호 CD. 호 CD. 요렇게 요 파란색 모양이 화살을 쏘는 활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활꼴이라고 합니다. 부채 모양은 부채꼴, 활 모양은 활꼴. 여기 보시면 참고 모양이 있는데
활골인 동시에 부채꼴인 게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자, 반원입니다. 반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현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라면, 자, 요 아이를 현이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요 아이는, 자,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자, 활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 반원의 특수한 경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주제를 공부해 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정리했다면, 자,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자,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요 빈칸을 함께 채워 놓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중심각,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 자, 요 세 단어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중심각의 크기. 자,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호의 길이와 자,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이제 같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AOB와 COD. 자, 요 중심각의 크기는 두 개가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중심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호 AB와 똑같은 중심각의 크기를 갖는 요 호 CD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되더라.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면 요 중심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채꼴 있죠. 부채꼴 OAB, 그 다음에 OCD. 각각의 넓이를 S1, S2라고 한다면 S1과 S2의 크기도 서로 같게 되더라.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자, 1번. 자, 그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도 같고, 2번. 그로 인한 부채꼴의 넓이도 서로 같게 되더라. 중심각의 크기. 자,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자, 그 다음에 2번. 또 반복됩니다. 자, 한 원에서, 자,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중심각의 크기. 요 세 아이는 뭐다? 정비례한다. 자, 정비례.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어느 한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 또 다른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커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요 그림을 볼게요. 요 파란색 모양의 부채꼴이 있죠. 요 부채꼴에 해당되는, 자, 중심각이 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중심각이 2배로 커졌습니다. 자, 이런 부채꼴. 자, 그러면 길이도 똑같이 2배가 될 거고, 부채꼴의 넓이, 파란색이, 자, 요 주황색으로 넓이도 그대로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회색인 부채꼴이 있죠. 파란색 부채꼴의 중심각의 3배가 돼요. 3배가 되면, 자, 호의 길이도 3배가 될 거고, 부채꼴의 넓이도 똑같이 3배가 되더라.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심각의 크기와 우리는 뭐를 다룰 거냐? 자,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 자, 요 1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자, 중심각의 크기와, 자,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의 관계랑 마찬가지예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호의 길이와 두 부채꼴의 넓이는 같죠. 자, 마찬가지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자, 두 현의 길이는 역시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접속어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하지만,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와 혼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죠. 자, 요 중심각의 크기랑 요 중심각의 크기는 같죠.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자, 부채꼴 OABC를 볼 거예요. 자, 요 부채꼴에서 중심각에 해당되는 현의 길이는, 자, 선분 AC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심각 AOB에 해당되는 현은, 자, 이렇게 AB, 그 다음에 BOC에 해당되는 현의 길이는, 자, 선분 BC. 자, AB와 BC의 길이는 같지만 AB 더하기 BC, 곧 요 AB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고 해서 요 선분 AC와 같아지진 않죠. 요 파란색 선분 두 개를 더한 게 요 선분 AC보다는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가고, 요 AC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자, 각 AOC는 각 AOB의 2배이지만 2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가 요 AC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자,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자, 활골의 넓이. 우리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 했었죠. 자, 활골의 넓이는, 자, 중심각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해서 그 활골의 넓이도 커진 만큼 똑같이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 역시 이 그림을 보시면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각 AOB.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활골은, 자, 요 I예요. 요 I. 자, 이제 중심각이 2배로 커졌습니다. 중심각 AOC에 해당되는 활골은, 자, 요 빨간색입니다. 중심각이 2배로 커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요 빨간색 모양의 활골이 처음 중심각 요 파란색 모양의 활골의 2배는 아니죠. 2배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자,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중심각의 크기, 자, 호의 길이,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 중심각의 크기와, 자,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자, 활골의 넓이, 자, 요 I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자, 요 I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가 아니다. 자, 요렇게 적고, 정비례 X. 자, 이쁘게 색칠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과 부채꼴 관련된 용어들 잘 정리하시고, 자, 중심각과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자, 주의 깊게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관련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